음식은 기본이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가족도 못 와요. 패션하고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테마, 컨셉, 타겟, 포지셔닝, 음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레트로라든가 노스텔지라든가 복고와 향수를 갖다 접목해서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박정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요, 양대창의 끝판왕 청춘구락부입니다. 벌써 냄새가 솔솔솔솔 풍겨오는데요.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청춘구락부 대표 손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양대창이 양의 대창은 아니죠? 오랜 단골분들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양은 소의 위. 그 위가 크니까 이렇게 예.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꽉 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긴 머리라 그래요. 그래서 양의 긴 머리. 예. 양은 뉴질랜드산 막 음식을 갖다 씹고 운동을 많이 해야지 발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뉴질랜드산이 최고라고 하고 그게 이렇게 한 마리 잡으면 한 예. 700g이 가장 정 사이즈로 맛있는 사이즈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집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대창하고 왜 같이 먹나요, 얘를? 그렇게 옛날부터 먹었으니까. 아, 근데 제가 먹어보면 양은 질감으로 먹는 음식이고 대창은 기름이 기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삭.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조개 관장 식감도 가지고 있고 근섬유기 때문에 팻 지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대창의 기름기를 갖다 좀 이렇게 촉촉촉하게 해주면 예. 맛있어져요. 대창을 뭐 고르는 기준? 대창은 한우 대창이 참 좋아요. 다른 데 거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내장류를 수입한다는 거는 혈액이 빨리 상하고 그렇죠. 내장이 상하고 고기가 상한다고 하는데 냉장으로 프레시하게 올 수도 없을 뿐더러 냉동이란 과정을 거쳐서 결빙이 생겨요. 탁 왔는데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수입일 가능성이 많다. 원산지 표기를 다 하겠지만 그래서 바로 쏟아져 나온 거를 마장동에서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선도를 이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양념법과 신선한 재료가 우리 집의 맛이다. 청춘구락부가 어마어마하게 판다고 들었어요, 이걸요. 그렇죠. 한 1800까지 팔았으니까. 10년 전에 막 일산에서 잘 되실 때도 맞아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때 좋았는데 그 시절이 어디 갔나 이러면서 예. 사실은 사장님 입으신 옷도 예쁘시고 네. 여기 공간도 예쁘고 네. 특히 디자인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패션 마케팅을 전공했고 패션 MD를 했었어요. 예, 예. 패션하고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테마, 컨셉, 타겟, 포지셔닝 뭐 이런 패션 용어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음식은 기본이다. 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가족도 못 와요. 그렇죠. 부모님도 못 오고 형제, 그렇죠. 또 친구들도 한 번으로 와줄 수 있어요. 이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층은 영화로, 위층은 음악으로, 산울림, 송골매, 들국화, 신하위, 저 안에는 비틀즈, 삼음절로 된 전설들. 어느 날 들국화 테이블에 전인권 씨가 이렇게 탁 앉아 계신 거예요. 이러면서 타겟,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 맛있어 팔아 이게 아니라 청춘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라는 청춘 예찬의 그 표어에서 이게 시작됐다고 봐도 돼요. 구락부라는 이름은 옛날에 소년구락부, 외인구락부, 뭐 서울구락부 이런 여러 이름들의 구락부가 있었는데 일본 강자음기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도심의 전문직 종사자들, 옆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특징이 주인의 말도 경청할 줄 알고 그냥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막 이렇게 막 꼬장하고 진상하고 이런 분이 비교적 적어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없네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오시면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씩 계신데 음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레트로라든가 노스텔지라든가 복고와 향수를 갖다 접목해서 만들었다. 이 공간 구성도 그냥 대단한 분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청담 48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공간을 보고 이걸 누가 인테리어 했냐 했더니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외국 사이트까지 구글링 하다가 찾았어요. 쿠마자와 노보라는 일본 분이 했는데요. 이분은 상점 건축이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오모테산도에 가면 유명한 그분의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전화를 해서 한참을 얘기하고 설득을 해서 오셔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죠. 본인 사장님네 또 유명한 게 반찬이더라고. 맞아요. 사실은 그 사이드 디시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메인 디시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메인 디시 말고 묵사발 때문에 왔어. 참나물 그리고 뭐 요새는 이제 궁채 맛도 있고 오색 창연하니까 보기도 좋고. 그 가지나물은 아직까지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점심 손님하고 저녁 손님이 같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정축을 앞으로 직장인들이 짧은 시간에 와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 메뉴, 저녁 메뉴가 분리돼 있어요. 저희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거든요. 양대창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점심에는 돼지갈비도 나가지만 차돌박이랑 숙주, 차수기와 불고기가 많이 나가고 냉면을 시작을 했어요. 전문 용어로 나이롱 냉면 아실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딱 풀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내는 근데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김인복 대표 저랑 이제 지인이신데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후발대로 하다 보니 웬간해서는 주목을 못 받겠어요. 그래서 순면으로 한다. 그리고 양지와 사태, 고기를 넣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다가 원형에 가깝게 꿩을 넣는다. 꿩 육수를 내는 곳은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꿩이 가지고 있는 시큼하게 탁 쳐주는 맛이 있는데 툭툭 끊어지는 메밀 특유의 면과 냉면 육수를 쫙 먹으면 시원하다. 소비자의 입맛은 대충은 없어요. 저희 양곰탕도 맛있는데 냉면 가장 반열에 오를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창업자들이 많으신데 적어도 고깃집 창업하려면 네. ABC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사업은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는 잘 알아야 돼요. 잘 안다는 거는 자기가 중심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는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한 곳이 있어요. 나는 이런 식당을 만들 곳이야 라는 데를 꼭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몇 개월을 보내라고 또는 몇 년도 그게 시간을 버리는 일 같고 빨리 성급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보낸 만큼 충분하게 가치 있는 일이다. 저 또한 그랬고 아마 성공하신 분들은 공간에서 만났던 사람들, 쌓았던 노하우, 그 시간의 흐름 이것들을 온전하게 자기 걸로 만들려면 중심으로 깊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격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사장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격을 정하시는지. 이번에 가격을 올렸어요. 한 17년 정도 많이 안 올리고 조금씩만 올리고 늘 똔똔이가 되는 구조에서 이렇게 갔었어요. 양대창 팔면 내장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데 인력값 그리고 월세, 임대료 뭐 여러 가지가 다 하고 났을 때는 마진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아주 유명한 굉장히 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손님이 안 와서 망하나 가격을 올려서 남지 않아서 망하나 그러면 적정한 가격을 받으세요. 저는 그게 와닿았어요. 용기가 됐어요.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품질 개발에 애쓰고 직원도 더 쓰고 그러면 손님도 알아줄 거다. 지금은 진짜 스마트 컨슈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컴플레인보다는 품질에 대한 것만 좋으면 만족도는 높이 올라가요. 용기를 가지고 가격을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